자, 그럼 지금부터 대표값과 삼포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개념은 대표값인데요. 대표값이 무엇이냐? 자, 대표값은 자료 전체의 특징을 대표적인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이에요. 그래서 대표값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평균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는 평균, 그리고 중앙값, 최빈값에 대해서 차례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살펴볼 평균. 평균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평균은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값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수학 점수를 이제 조사를 했을 때 어떤 학생은 20점, 어떤 학생은 60점, 어떤 학생은 85점, 어떤 학생은 100점이라는 결과값을 얻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수학 성적의 평균은 어떻게 될까요? 네, 총 4개를 가지고 나누는데 20점, 60점, 85점, 100점 이렇게 모두 더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점수의 합을 이제 네 명이 점수를 갖고 있는 거니까 4로 나누어진 것. 이것이 바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우리 한번 중앙값을 볼게요. 중앙값은 여러분 별량을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값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열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열해 놓았을 때 딱 정가운데에 있는 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n개만큼을 그 수를 나열했을 때 n이 홀수이면 2분의 n 플러스 1번째 값이 중앙값. 만약에 n이 짝수이면 2분의 n번째와 2분의 n 플러스 1번째 별량의 평균이 중앙값이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5명 아까 우리가 봤던 20, 60, 85, 100 이 점수를 가지고 중앙값을 나눈다고 하면 지금 4개 n의 값은 4이기 때문에 세 번째와 네 번째 중간에 있는 값의 평균을 이제 중앙값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60과 85의 평균을 중앙값 그렇게 구해야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게 20, 60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봅시다. 20, 20 이렇게 간다고 치면 여기선 중앙값이 몇일까요? 그쵸. 60이 바로 세 번째여서 중앙값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우리 한번 최빈값을 보겠습니다. 자, 최빈값은 무엇이냐? 자, 자료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을 최빈값이라고 불러요. 가장 큰 값이 한 개 이상 있으면 그 값이 모두 최빈값이다. 즉 예를 들어서 5, 8, 7, 2, 7, 9, 8 이런 값이 있을 때 7도 2번 나타나고 8도 2번 나타나기 때문에 이 자료의 최빈값은 7과 8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자, 그래서 플러스, 속속 이해 더하기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특징에 대한 설명인데요. 평균 같은 경우에는 단점으로는 극단적인 별량이 있으면 그 전체의 특징을 잘 반영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20점이 있고 또 앞에 80점, 90점 있을 경우에는 한 가지 더, 100점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이 20점이라는 점수가 굉장히 극단적인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3명의 점수가 80점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이 20점 때문에 평균이 확 낮아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특성, 이렇게 대부분의 아이들이 점수가 잘 나왔다는 이런 특징을 반영하기가 어려운 거겠죠. 자, 이제 넘어가서 또 중앙값을 한번 볼게요. 이 중앙값 같은 경우는 평균의 단점을 보완해서 극단적인 별량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에 비해서 전체 특징을 더 잘 나타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줄을 세워 놓는 거니까요. 평균은 합해가지고 나누어 버리는 그런 개념인데 중앙값은 계속해서 그냥 순서대로 줄 세우는 거니까 이제 평균보다는 아무래도 자료 전체의 특징을 더 잘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최빈값이에요. 최빈값은 문자나 기호인 경우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대신 별량의 개수가 적으면 자료 전체 특징 파악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이제 봤던 이 최빈값까지 해서 이제 대표값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삼포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산포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산포도는 별량들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입니다. 다시 말해서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분산되어 있는지, 그 분포되어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별량들의 대표값, 아까 대표값에 대해서 살펴봤죠.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런 것들을 대표값이라고 하는데 대표값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산포도가 크고 왜냐하면 분산되어 있는 정도니까요. 대표값 주위에 모여 있으면 산포도가 작다. 자, 그리고 이런 산포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 분산이 있고 표준 편차가 있다. 자, 그럼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분산을 알아야 표준 편차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표준 편차가 무엇인지 다루기 전에 우선은 편차 자체가 뭔지를 좀 봐야겠는데요. 편차가 뭐냐면 각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을 그 별량의 편차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순서 잘 보셔야 돼요. 평균에서 별량을 뺀 게 아니라 별량이 기준이고 별량에서 평균을 뺀 게 편차입니다. 자, 편차의 성질이 뭐냐면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다. 왜냐하면 동일한 평균의 값으로 별량들에서 계속해서 빼는 거기 때문에 이 것들을 다 더했을 때 그러니까 편차의 총합을 더했을 때 항상 0이 나옵니다. 그리고 2번 별량이 평균보다 크면 편차는 양수. 왜냐하면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기 때문에 평균보다 별량이 크면 양수. 별량이 평균보다 작으면 편차는 음수가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편차의 절대값이 클수록 별량은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절대값이 작을수록 별량은 평균 가까이에 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절대값이 클수록 그러니까 편차 자체의 절대값이 크다는 말은 별량이 평균과 차가 크다는 거겠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절대값이 작을수록 그러니까 편차의 절대값, 편차라는 것은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인데 그거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평균에 가까이에 별량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분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분산은 각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값, 그러니까 제곱의 총합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바로 분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표준 편차에 대해서도 살펴보자면 표준 편차는 분산의 음이 아닌 제곱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0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표준 편차는 이 분산에다가 루트를 이렇게 씌운 건데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자율의 분포 상태가 고르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예시로 여기 지금 4와 7과 10의 분산과 표준 편차를 각각 구하라고 하고 있지요. 자, 평균은 쉽습니다. 별량 개수분의 총합. 그러니까 3분의 4 플러스 7 플러스 10을 해서 이제 결과가 7이라는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각 별량에 대해서 편차를 구합니다. 자, 4 같은 경우에서 이제 7을 빼주고 7 같은 경우에서 7을 빼주고 10 같은 경우에서 7을 빼주면 각각의 편차가 나오지요. 마이너스 3, 0, 3.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의 제곱, 각각의 제곱을 한 것의 총합을 구하면 9 플러스 0 플러스 9를 해서 18이라는 결과값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럼 거기서 이제 하이라이트, 분산을 구하는 거죠. 분산은 제곱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누는 것까지 해야 분산이 됩니다. 그러면 분산은 3분의 18이니까 6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양의 제곱근을 취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아까 분산이 6이었으니까 루트 6이 바로 표준 편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했던 그 과정이 바로 이 아래 도수 분포표에서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순서였고요. 이제 개념으로 살펴봤던 내용들을 문제풀이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저와 함께 다루었던 내용들 문제로 반드시 풀어보시고요. 바로 다음 영상 문제풀이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